그러면 어떤 배변 모양이나 색에 따라서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날 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 토끼 똥인데요. 좀 아이들이 많이 싸는 이거, 똥이기도 예. 한데 염소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 변비랑 관련이 있네요, 교수님.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변 상태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꽤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바나나 같은 황금색 변을 최고로 치죠. 그죠. 네, 근데 토끼똥 같아, 염소똥 같아, 변의 표면이 막 갈라졌어. 이런 걸 우리가 변비성 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은 수분이 부족할 때 또 장이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물을 다 빨아들이고 나니까 저런 변이 남은 경우, 딱딱하게. 그다음에 변을 만들 원료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방앗간에서 가래떡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쌀가루를 쌀가루 다라이로 많이 부어야 넣어요. 돼요. 네. 그런데 먹은 게 없는데 이런 똥을 바라시면 안 되겠죠. 다이어트는 네. 그 물이. 그러니까 굴뚝을 떼야 연기가 난다. 그렇죠. 그거죠. 네, 예. 그래서 충분히 드셔야 되고 물도 많이 마시고 네. 그다음에 장이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은 장 마사지도 해주고 많이 걸어서 장을 자극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교수님, 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변비인지 대장암 변비인지 어떻게 구분을 이거 할까요? 중요하다. 네,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돼서 그다음에 또 파킨슨병 같은 게 걸리면 그 병 때문에 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이 드시는 소염제 또 근육 이완제 또 항생제 이런 것들 중에는 변비를 유발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변비들은 대부분 오래되셨다고 얘기하고요. 서서히 진행이 됐어요. 근데 대장암으로 생긴 변비는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변비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갑자기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전에 없는 증상이 생겼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제가 좀 이래요. 가는 그래요? 병. 약간 그래요? 찌질찌질. 이렇게. 화낼까요? 기분이 좀 안 좋아 아무튼. 직장암? 뭐 이렇게 무서운 걸 써주셨어요, 한 교수님. 깜짝 놀랐네. 가느다란 변이 나올 때는 직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대장암 중에서 약 40% 가까이가 직장암에 해당합니다. 근데 직장이 대변이 나오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암이 있어서 그 직장의 내경이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변이 얇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힘을 줘서 변을 보다 보면 뚝뚝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느다랗고 끊어지는 변을 보게 되면 혹시 내가 직장암이 있지 않나를 의심해 보아야 되긴 하지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지 내 배변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네요. 너무 걱정돼서. 네, 치료가 좀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세 번째 볼게요. 이거는 까만 변인데요. 까만 변. 소화기관 출혈. 이것도 피가 좀 무서운데요. 네, 색깔도 아주 중요한 지표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변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담즙에 있는 색소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이제 담즙을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색소 때문에 뭐 노란색, 갈색, 녹색 다 괜찮아요. 근데 까만색 짜장면 소스 같은 변을 봤다. 이거는 이제 출혈이 있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왜 까맣냐? 저희가 이제 위, 그다음에 식도, 소장 이렇게 윗부분에 대장의 윗부분에서 출혈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혈액 속에 있던 철분이 산화되면서 까맣게 변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항문에 가까워지면 조금 더 붉은 색깔의 변을 보게 되겠죠. 똑같은 예. 출혈이라도. 그러니까요. 일단 네, 변을 네. 봤을 때 검은색이 나오면 약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검정 음식을 먹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대장을 예. 건강하게 지키려면 또 어.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요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래서 송영민 자세 운동가 모시고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일단 운동부터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예. 자, 앞서 네. 교수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변비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장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지압법과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워볼게요. 네, 정말 예. 시원해요. 손으로 일단 우리가 상행결장, 뭐 행행결장 아까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측 아래 복부를 먼저 살짝 눌러보시면서 이걸 꾹꾹꾹꾹 눌러봤을 때 아픈 부위가 있는지 또는 경직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위쪽도 한번 만져보시고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찰하실 때 한번 눌러보면서 여기 아프세요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느 부분이 경직돼 있는지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둘러서 눌러보는 거예요. 아파요? 아이 뭐 이렇게 안 아파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약간 경직되어 있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손끝으로 지그시 누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손 모양이 중요합니다. 손 모양이. 장은 부드러운 조직이잖아요. 네네. 손끝을 날카롭게 하시지 마시고요. 손바닥, 바닥. 접촉면을 넓게 해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저는 왼쪽 위쪽이 약간 불편감이 있거든요. 예, 근육이 뭉쳐도 그렇더라고요, 배가. 네, 그래서 약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지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할 겁니다. 고관절을 돌릴 거예요. 자, 골반, 고관절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의 느낌을 느껴보시면 장도 같이 움직여요. 허벅지도 같이 움직여요. 아, 허벅지도 같이 움직여요. 자, 누른 그다음- 상태에서 돌리라고요? 네, 누른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 네, 훌라후프를 돌릴 때 항상 반대쪽으로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장의 위치도 바로 잡고 뭔가 꾸룩꾸룩한 것 같은데. 네, 장의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압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예.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장이 시계 방향으로 우리 소화를 돕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주먹을 쥐세요. 주먹. 주먹을 쥐고 우측 아래에서 손으로 주먹으로 지그시 복부를 눌러주세요. 이게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소화가 되는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횡행결장 가로로 쭉 천천히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가 하행결장 아래쪽으로 쭉 내리고 예. 그다음에 배꼽 아래에서 S자로 직장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가스를 옮겨주는 아, 예. 느낌으로 가스를 네,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예. 상행결장에서 예. 횡행결장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천천히. 꼭 서서 해야 되나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네, 너무 좋은 TV 질문이세요. 보면서. 네,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0바퀴 정도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느낌이 없겠어요. 아, 네, 이미 나온 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수준에 맞게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옷이 꺼끌꺼끌하신 분들. 그렇죠. 막 손에 막 각질 나오는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작은 국자예요. 국자. 네, 그러니까 손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국자를요? 국자를 이용해서 쓸어주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일단 2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먼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는데요. 막 짐승이 주섬주섬 막 하나, 네. 꺼내죠, 여기서.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쓸어주시면 아, 네, 진짜. 훨씬 느낌이 신박하시다. 편하고 좋아요. 훨씬 부드러워요. 날카롭지도 네, 않고. 편하죠. 네, 이런 식으로 국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한번 걸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네, 한번 되게 느껴보세요. 편해요. 느껴봐요. 아까보다 이렇게 누르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깎아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오. 중요한 건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동작은요. 장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장 네. 자체 신경을 자극하는데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옆구리를 만지고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네, 그걸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쓸어주고 반대쪽 손 바닥으로 같이 밀어주면서 마사지를 내가 받는 것처럼 쓸어주는 스스로 거예요. 셀프 마사지. 네. 장신경은 아주 독특하게 뇌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 지배를 안 받아요? 예. 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장신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순환도 돕게끔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서 괜찮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반대쪽으로도. 괜찮아. 네, 이렇게 해서 배는 다 네, 들어가. 괜찮아. 네, 물론 남이 해주면 더 좋겠지만 네,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을 촉진하는 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그건 골반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골반 엉치뼈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된 모양으로 있어요. 있네요. 그 옆쪽으로 천골 옆쪽으로 신경이 빠져나오니까 벨트 뒤쪽에서부터 지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다음에 이거 되게 시원한데요? 삼각형 아래쪽으로 꼬리뼈를 향해서 이렇게 네. 시원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만드시면서 마사지를 하고 지압을 해주시면 신경도 자극이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될 수 있어서 이거 더 하다가는 생방 중에 신호 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내일 아침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잘 배웠습니다.